면적 정의를 내려보면요. 면적이라 하면 수평면상의 넓이입니다. 수평면상의 넓이.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지적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자, 어떤 토지는 평지입니다. 그 다음 어떤 토지는 산이에요. 경사가 있어요. 자, 1번과 2번 토지의 경계는 동일하다는 전제에서요. 경계는 동일해요. 어느 게 면적이 넓을까요? 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일반인 분들이 이 면적의 개념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산이 면적이 더 넓다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고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토지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포크레인 하나 장만하세요. 흙만 갖다 보면 면적이 넓어지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어떤 공인중개사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참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중개사분들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제가 의뢰인으로 제가 이제 손님으로 간 거거든요. 저는 가끔씩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등기는 제가 뭐 전문가니까 제가 시간이 되면 등기는 혼자서 하는 경우가 아주 가끔씩 있습니다. 웬만하면 맡겨요. 왜냐하면 바쁘고 하니까 맡기는데 등기는 혼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래를 할 때 저는 거의 공인중개사 통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 통해서 하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또 뭐 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의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통해서 하면요, 그 거래에 대한 보험을 드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비싼 부동산 거래하면요, 중개 수수료가 높을 수밖에는 없어요. 왜? 만약에 사고가 생기면 손해배상의 범위도 크니까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비싼 부동산 그냥 거래하는데 얘는 뭐 똑같은 거 하는데도 수수료 많이 받고 하면서 뭐 거기에 대해서 막 불만. 그래서 중개사 또 수수료가 막 조정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반인들이 그걸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래요. 이게 중개사 통해서 거래를 하는 이유는 보험의 의미도 있거든요. 어떤 중개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인데, 토지를 하나 이제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산인데 얘가 깎으면 면적이 좀 줄어든대요. 산을 깎으면 면적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 야, 이제 그때부터 그 사무실에 앉아있기가 싫어. 근데 너무 막 그 매몰차게 내가 그냥 바로 나가려고 하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그때부터는 이야기 듣지 않고 그냥 앉아서 차만 좀 마시다가, 명함을 주시는데도 그냥 명함 또 주는데 어떻게 안 받아요. 그냥 받고 그냥 바로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다시는 그분하고는 이야기하기가 싫죠. 제가 그렇게 치면 공인중개사 사무실 방문할 때마다 가르쳐야 될 것 같으면 뭐 가서 거기서 계속해서 가르치기만 했어야 됩니다. 답답한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면적은 동일합니다.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정의가 뭐냐면요, 수평면상의 넓이입니다. 수평면상의 넓이. 이게 우리 면적의 정의거든요. 면적은 경사면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수평면상의 넓이다. 그러면 이 수평면상의 넓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위에서 각각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본 수평면도를 그려야 돼요.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본 그 수평면도, 그걸 뭐라고 하냐면 도면이라고 합니다. 도면. 도면. 그러면 도면이라는 게요, 풍경화가 아니거든요. 풍경화 아닙니다. 반드시 도면을 작성하려면요, 먼저 선행해서 뭘 하셔야 되느냐? 지적 측량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자, 이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도면을 작성하시려면 반드시 뭐 하셔야 된다고요? 지적 측량.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측량하는 거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다니다가 보면요, 여러분 측량하는 그 광경을 한 번씩 보실 일이 있을 겁니다. 잘 보시면요,
긴 뭐 막대기 같은 거 가져온 거 보셨나요? 그 막대기를 가져온 게 뭐냐면 레벨 맞추는 거예요. 왜? 수평면상의 넓이니까 레벨을 똑같이, 왜 토지가 보면 경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긴 막대기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측량이란 걸 해서 도면을 작성합니다. 그러면 이 면적은요, 이 도면 가지고 면적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을 다른 말로 하면요, 그래서 도면상의 넓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면적은 아까 제가 수평면상의 넓이라고 했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도면상의 넓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면적을 측정을 하실 때는요, 지적 측량이란 걸 해서 도면이란 걸 작성을 해요. 가령 어떤 토지를 측량을 해서 도면을 작성했더니 해당 토지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더라. 지적 측량이란 걸 해서 도면을 작성합니다. 도면에서는 실제 수평면상의 거리를 줄이셔야 돼. 왜? 그렇게 큰 종이가 없으니까. 줄이셔야 돼. 그 줄이는 비율을 뭐라고 하냐면, 자, 용어 알아두세요. 줄이는 비율을 축척이라고 합니다. 축척. 가령 축척 1000분의 1의 축척으로 도면을 작성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계산하기 좋게. 여러분들은 뭐 면적 측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 계산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지적 측량 기술자 뽑는 시험은 아니에요. 공인중개사 시험이지. 근데 그 배경 지식은 좀 가지실 필요는 있어요. 자, 용어. 각각 여기 꺾이는 점 있죠. 어떤 토지의 도면을 작성하게 되면요, 이 도면상에 각각 이 꺾이는 점, 이 꺾이는 굴곡점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경계점이라고 합니다. 어떤 토지의 경계점이라고 해요. 꺾이는 굴곡점,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경계점. 이 도면상의 경계점간을 반드시 직선으로 연결을 합니다. 경계점간은 직선으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경계라고 합니다. 경계점간을 연결한 직선,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경계.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보니까 어떤 토지는 경계가 이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던데. 자, 여러분, 실제 그 토지가 곡선이면요, 도면상에서는 경계점 간의 거리가 짧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 개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실제로 만약에 경계가 실제 보니까 우리 눈으로 곡선으로 보인다라고 하면 도면상에는 경계점 간의 거리가 아주 짧습니다. 그러면 눈으로 볼 때는 얘가 곡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쨌든 도면상의 경계는 반드시, 얘는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경계는 반드시 직선으로 나타낸다. 자, 그럼 이 면적 측정, 이 해당 토지의 면적 측정 어떻게 하느냐? 도면상에서는 한 필지는요, 반드시 하나의 다각형으로 나옵니다. 왜? 경계는 반드시 직선이니까요. 도면상에서 한 필지는 반드시 하나의 다각형으로 나와요. 그럼 우리 왜 초등학교 때 다각형의 넓이, 초등학교 때 공부했었거든요. 어떻게 하느냐면 삼각형으로 쪼개요. 삼각형으로 쪼개서요, 여기 1번 삼각형, 2번 삼각형, 3번 삼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합니다. 이게 이 해당 토지의 면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삼각형으로 이제 도면 먼저 지적 측량해서 이렇게 도면 작성하고 나면요, 이 도면 가지고 면적을 측정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길이를 재요. 얘 길이를 잽니다. 지금 요 파란 분필 있잖아요. 가령 자를 가지고 길이를 쟀더니 얘가 3cm더라. 3cm다. 자를 가지고 길이를 쟀더니, 그러면 실제 거리는 얼마냐? 아까 축척이 1000분의 1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실제 거리는 얼마냐? 3000cm입니다. 3000cm를 도면에 1cm로 그러니까 1000분의 1이라는 게 실제 거리 1000cm를 도면상에 1cm로 나타냈다 이 말이거든. 그럼 얘가 3cm니까 실제 거리는 얼마냐? 3000cm예요. 그럼 3000cm는 몇 미터냐면 30m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30m라는 소리구나 이 말이죠. 자, 지금 여기 경계점에서요.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직각으로. 학교 다닐 때 혹시 들어보셨나요? 수선의 발이라고. 예. 뭐 그런 용어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까 우리는 측량 기술자 뽑는 시험은 아니니까. 근데 배경 지식만 좀 가지시자고요. 자, 얘를 이제 자러 가지고 길이를 한번 재봅니다. 가령 1cm더라. 자를 가지고 길이를 쟀더니 가령 뭐 1cm다. 그러면 실제 수평면상의 거리는 얼마죠? 1000cm지. 그럼 몇 미터예요? 10m. 곱하기 10m. 우리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다 곱하기 뭐 하셔야 돼? 2분의 1 또는 나누기 2. 그죠? 그러면 얼마죠? 150제곱미터입니다. 계산해 보면. 그래서 요 1번 삼각형 얘가 면적이 150제곱미터구나. 똑같은 방식으로 2번과 3번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해당 토지의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자, 다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면적을 측정을 하려면요. 면적은 수평면상의 넓이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적 측량이라는 걸 해서 뭘 작성한다고요? 도면. 면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량이라는 걸 해서 도면을 작성하고 이 도면 가지고 면적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면적의 정의를요. 다른 말로 하면 자, 수평면상의 넓이 이걸 이퀄 다른 말로 하면요. 도면상의 넓이다. 자, 그다음에요. 우리 신도시 이제 조금 이따 배우실 건데 가령 신도시에 있는 토지들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대한민국 이제 모든 토지는요.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아예 개발되지 않은 토지, 미개발 토지. 그 다음 미개발의 반대말이 뭘까요? 개발. 개발된 토지. 그 다음 이 개발된 토지는 다시 또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아주 평범한 일반적 개발이 된 토지. 뭐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여러분 왜 읍내 생각하시면 돼요. 읍사무소 면사무소 앞에도 개발은 돼 있잖아요. 일반적 개발. 그 다음 아주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가 있어요. 뭐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신도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는요. 이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이 토지는 면적 측정할 때 어떻게 하시느냐면요. 측량이라는 걸 해서 도면을 작성을 해요. 아까 지적 측량, 아까 무조건 면적 측정하려면 측량해서 도면 작성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면적 측정하려면 측량해서 도면 작성하셔야 돼. 가서 현실의 토지 가서 길이를 재는 순간 경사면은 고려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면상의 넓이니까 반드시 측량이라는 것에서 도면을 작성하는데 여기 신도시에 있는 토지들만 이렇게 도면을 작성하고 나면요. 측량해서 도면 작성하고 나면 얘를 가상의 수직선 위에 올려놓습니다. Y축, X축, 원점 가상의 수직선 위에 올려놔요. 어느 토지만요? 어느 토지만?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만. 우리 신도시에 있는 토지들만. 창원은 당연히 신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측량해서 면적 측정할 때 측량해서 도면 작성하려면 가상의 수직선 위에 올려놔. Y축, X축, 원점. 참고로 얘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시험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참고로 대한민국의 원점이 어디 있느냐면요. 경기도 수원시에 가시면 한국국토지리정보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경기도 수원시에 있거든요. 거기가 대한민국 원점입니다. 가상의 수직선에 올려놓고요. 각각의 여기 있는 점들을요. 여기 있는 점들을 좌표까지 나타냅니다. 어느 토지만요?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 신도시. 얘들만 측량해서 도면 작성하고 나면 가상의 수직선 위에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각각의 점들을 x1, y1, x2, y2 해서요. 좌표까지 나타냅니다. 뭐 여기 더 안 적어도 되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건 중학교 때 했어요. 아까 얘는 우리 초등학교 때 했고 중학교 때 했어. 좌표를 알아요. 좌표를 알면 이 도형에
우리 한 필지는 반드시 하나의 도면상에는 도형으로 나오고 다각형으로 나오거든요. 좌표를 알면 굳이 삼각형으로 쪼개서 넓이 계산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중학교 때 있어서 좌표만 알면요, 얘 면적 계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좌표 위에서 바로 면적 계산합니다. 굳이 삼각형으로 쪼갤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자, 중요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또 하실 내용이지만 지금 미리 개념 좀 잡아 놓으세요.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만, 우리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는 굳이 삼각형으로 여러분 쪼개서 면적 계산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얘는 좌표에 의해서 바로 면적 계산합니다. 이걸 우리는 좌표 면적 계산법이라고 해요. 굳이 삼각형으로 쪼개실 필요 없다. 좌표만 있으면 바로 면적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 아까 우리 미개발 토지와 일반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 얘들은 지금 가상의 수직선 위에 올려놓은 측량해서 도면 작성을 하면 이까지는 똑같거든요. 측량해서 도면 작성하는 것까지는 다 똑같아. 대한민국 모든 토지는 다 마찬가지야. 근데 미개발 토지와 일반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는 가상의 수직선 위에 올려놔요? 올려놓지 않아요? 올려놓지 않아요. 얘들은 좌표까지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럼 얘들은 이제 면적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 삼각형으로 쪼개셔야 돼. 그래서 일일이 길이 재셔야 된다고. 다만 일반적인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재지는 않아요. 전문적인 기구가 있거든요. 그 기구 이름이 뭐냐면 전자면적 측정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외에 나머지 토지들은 면적의 측정 방법이요, 전자면적 측정 기법입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자,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요, 크게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요, 다시 그 개발된 토지는 다시 또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총 분류가 세 가지다 이거죠. 근데 그 중에서 오로지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만, 신도시, 얘들만 측량을 해서, 지적 측량을 해서 도면 작성하고 나면 가상의 수직선 위에 올려놓는다고. 그리고 얘들을 각각의 경계점들을 좌표까지 나타내요. 그럼 이제 좌표를 전부 다 아니까 굳이 삼각형으로 쪼개서 면적 계산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바로 좌표에서 면적 계산한다. 이걸 좌표 면적 계산법. 그 외에 나머지 일반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나 아니면 미개발 토지들, 얘들은 측량을 해서 도면 작성하고 나면 가상의 수직선에 올려놓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 토지들은 좌표가 없어. 좌표가 없으니까 면적 계산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삼각형으로 쪼개서 일일이 밑변과 높이의 길이를 재셔야 된다 이 말이지. 다만 일반적인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재는 게 아니라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도구를 이용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 법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전자면적 측정기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요, 경계. 용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지상경계라는 게 있어요. 지상경계. 이게 법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 이제 법률 용어라고 하는 것은 지상경계라는 표현이 시험에 등장을 해요. 지상경계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우리 강학상은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느냐면 현실경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실경계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시험에 등장하는 용어는 아니에요. 학문적인 용어입니다. 지상경계 이퀄 다른 말로 현실경계라고 합니다. 그럼 현실경계, 이제 얘들은 예를 들어서 뭘 이야기하느냐, 뚝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그 다음 그 밖에 뭐 구조물, 경계점 표지, 경계점 표지. 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말뚝. 경계점 표지, 얘를 다른 말로 하면 말뚝입니다. 자, 아직 어떤 토지에 도면이 없어요. 현재 지상 경계만 있을 뿐입니다.
자, 이 지상 경계를 기초로 해서요. 뭘 하시느냐면 지적 측량이란 걸 해요. 당연히 지상 경계를 기초로 해서요. 지적 측량이란 걸 해서 이제 도면을 작성해요. 그럼 도면상에 경계가 나오는 겁니다. 즉 아까 제가 이제 여기서 어떤 토지가 있잖아요. 토지가 있으면 아직은 도면이 없어. 아직은 도면이 없는데 측량이란 걸 해서 도면을 작성한다고. 다만 얘의 기초는 뭐냐면 지상 경계를 기초로 한다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를 들면 가령 이제 뭐 마산 같은 경우에 자 바다를 일부 매립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다는 토지예요, 아니에요? 바다는 토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걸 매립을 했어요. 그럼 토지가 새로 생겼지. 그럼 토지가 새로 생겼으면 아직은 도면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도면을 작성하고 해야 이제 면적이 나오고 하거든. 그래서 현재는 그 토지에다가 뭐 거기에 경계점 표지를 꽂든지 뭐 담장을 쌓든지 해서 먼저 지상 경계를 먼저 설치를 합니다. 지상 경계를 설치를 하고요. 그러고 지적 측량이라는 걸 해서 이제 도면을 작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계, 어떤 토지의 경계,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야, 너의 토지의 경계가 어디까지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너의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야? 이 말이지. 경계라고 하는 건 결국 소유권의 범위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최초의 지상 경계를 기초로 해서 여러분 지상 경계를 기초로 해서 뚝이나 담장, 주로 이제 도시 지역에는 담장 많이 쌓아요. 그다음 시골 지역에 가보시면 경계점 표지 말뚝 많이 꽂습니다. 얘를 기초로 해서 이제 측량이라는 걸 해서 최초로 도면을 작성을 해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이제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경계, 즉 소유권의 범위는 지상 경계일까요? 아니면 도면상의 경계일까요? 이제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 도면상의 경계입니다.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얘를 이제 법적 효력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면이 작성되고 나면 이제 담장이나 말뚝 뽑아도 돼야 안 돼요? 돼요. 최초의 도면 작성하실 때 지상 경계를 기초로 해서 측량이라는 걸 해서 도면을 작성했는데 이제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이 도면 가지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뚝은 없어지거나 담장은 없어지더라도 상관없는 거죠. 다만 최초로 도면을 작성할 때 그 기초는 뭐냐면 지상 경계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지금 보신 이제 요 내용에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문제 정도가요. 12문제 중에서 4문제, 많을 때는 5문제 나오기도 해요. 한 4문제 정도가 평균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소재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시험에 나오지 않고요. 보통 지번에서 한 문제 나와요. 지목에서 한 문제 또는 반드시 얘는 한 문제 또는 2문제 내요. 지목에서. 그다음 보통 면적 경계에서 뭐 각각 한 문제를 내기도 하고요. 아니면 합쳐서 한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한 4문제에서 많을 때는 한 5문제까지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자. 이어서 이제 2번째로 나오는 파트가요. 지적 공부입니다. 아까 제가 지적의 정의가 토지 표시를 지적 공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록 공시하는 게 지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번째로 나오는 파트가 지적 공부입니다. 시험은 주로 여기서 한 3문항에서요. 3문항에서 적게 나올 때는 한 2문항 출제를 합니다. 보통 시험에 한 3문항 정도 출제를 해요. 자, 이 지적 공부는 대장이 있고요. 도면이 있습니다. 이 도면이라는 게 말 그대로 도해, 그림입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그 시스템을 하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등기랑 비교를 해보면 등기라는 건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록 공시하는 거거든요. 그럼 등기부하고 대칭이 되는 게 뭐냐면 대장이에요. 대장입니다. 왜냐하면 등기부도 오로지 한글과 숫자로만 기재하도록 하거든요. 등기부도요. 영문자도 못 써. 만약에 톰 크루즈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부동산을 취득을 하잖아요. 그럼 소유자 한글로 톰 크루즈라고 기재하지 영어로 뭐 TOM 뭐 이렇게 기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한글과 숫자로만 기재를 해요. 대장도요. 얘도 오로지 한글과 숫자로만 기재를 합니다. 그럼 등기부의 대칭이 되는 게 대장이에요. 그러면 왜 지적 공부는 대장만 가지고 안 되고 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대장에도 등록을 하지만 도면에도 등록을 하도록 합니다. 그 이유를 아셔야 돼. 등기부는 등기부라는 게 하나밖에 없는데 왜 지적 공부는 대장과 도면에서 이 두 가지로 이원화되어 있느냐.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대장에도 등록을 하지만 도면에도 등록을 하거든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 그럼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우리 토지 표시라는 게 토지 표시를 지적 공부에 등록 공시하는 거거든요. 그럼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토지 표시 중에서 가령 소재를 등록 공시하려고 한다. 소재, 행정구역. 굳이 도면이 필요할까요? 소재를 등록 공시하려면 여러분 대장만 있으면 되지. 대장에 그냥 한글로 창원 특례시 성산구 용호동 대장만 있으면 되지. 굳이 도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자, 집원을 등록 공시하려고 합니다. 집원. 대장만 있으면 되지. 굳이 도면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지목. 토지의 주된 이용 용도에 따른 분류 지목. 역시 대장에 뭐 공장용지면 공장용지 되면 돼. 대장만 있으면 되지. 도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면적과 경계입니다. 항상 세트로 등장하는 이 면적과 경계. 제가 아까 그랬죠. 면적의 정의가 뭐죠? 수평면상의 넓이. 그럼 수평면상의 넓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도면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경계. 우리 지상 경계를 기초로 해서 지적 측량이라는 걸 해서요. 아까 도면상의 경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법적 효력이 있는 건 뭐라고 그랬죠? 도면상의 경계다. 그래서 경계의 정의는요. 다른 말로 하면 도면상의 경계점 간을 연결한 직선, 그걸 경계라고 하는 겁니다. 면적과 경계, 여러분. 면적과 경계를 등록 공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도면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대장에도 등록을 하지만 도면에도 등록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면적 경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도면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요. 바로 면적 경계가 튀어나와야 돼요. 도면 하면 면적 경계. 그것 때문에 도면에도 등록하도록 하는 거거든. 그럼 대장에는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종류 4가지 있고요. 도면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시스템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아까 제가 미개발 토지. 이 대한민국에는요. 아직도 지금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이 미개발 토지가 전국에 한 70% 정도 된대요. 네. 위성 사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즘 왜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뭐 카카오 이런 데 들어가면요. 위성 사진 한번 보세요. 완전 녹색이야. 이 축소를 해보면요. 대한민국 전체를 한눈에 보기에 축소를 해보면요. 전부 다 녹색입니다. 미개발 토지 아주 많아요. 자, 이 미개발 토지는 대장은 어디에 등록을 하도록 하느냐? 임야대장에 등록을 합니다. 자, 아까 미개발 토지는 대장은 어디에다 등록한다고요? 임야대장. 미개발 토지는.
전국토의 한 70%가 되는 요 미개발 토지는요, 임야대장에 등록하도록 합니다. 그 미개발 토지도 당연히 면적과 경계에 등록 공시하려면 도면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도면은 어디에다 등록을 하도록 하느냐? 임야도에 등록하도록 합니다. 세트예요. 그래서 반드시 임야대장, 임야도 세트입니다. 대장은 임야대장, 도면은 임야도. 미개발 토지는요. 그 다음 개발된 토지. 아까 요 개발된 토지. 그게 일반적 개발이든 체계적 개발이든 일단 개발된 토지는 대장은 어디에 등록을 하느냐? 토지대장에 등록합니다. 토지대장. 그럼 도면은 어디에 등록을 하느냐? 역시 세트입니다. 도면은 지적도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반드시 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시스템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굳이 필기는 나눠드린, 제가 프린트물을 나눠드린 이유는 그게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굳이 뭐 필기보다는 일단 자꾸 수업에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업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뭐 필기, 여러분 난 적는 게 좋아, 적으면서 하면 더 잘 돼 하시는 분 적으셔도 돼요. 제가 적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어쨌든 여러분들 이 더 집중은 수업을 듣는데 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개발된 토지건, 미개발 토지건 간에요.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별도로 추가적으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 공유지 연명부에. 공유자 아니에요. 공유지다 이 말이지. 공유지 연명부 쭉 이름 나온다 이 말이에요. 공유지 연명부. 얘는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 개발된 토지건, 미개발된 토지건 간에요.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면 어디에다가 추가적으로 등록을 한다고요? 공유지 연명부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토지대장 지적도 또는 임야대장 임야도 둘 중에 하나에는 등록이 돼요. 거기다 플러스 2인 이상이 공동 소유를 하게 되면 공유지 연명부에도 추가적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 토지지상에요. 우리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 구분건물이 건축이 돼 있어요. 토지지상에. 그러면 역시 추가적으로 등록을 합니다. 어디에? 대지권 등록부에. 구분건물 또는 집합건물 같은 말입니다. 아파트. 추가적으로 등록을 합니다. 토지지상에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이 건축이 되어 있으면 추가적으로 등록을 합니다. 어디에? 대지권 등록부에. 자, 그 다음에요. 제가 아까 신도시, 우리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만, 다른 토지는 아니고 얘들은 아니고 오로지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만 측량을 해서 도면 작성하고 나면 가상의 수직선이 올려놓고 좌표까지 나타낸다 그죠. 그래서 이 좌표를 등록하는 지적공부입니다. 얘를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해요.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반드시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만 추가적으로 등록을 하는 지적공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신도시에 여기 아파트 바로 앞에도 아파트가 있네요. 아파트가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해당 토지는 지적공부 각각 어디에, 여기 아파트가 있는 이 토지는요, 지적공부 각각 어디에 등록을 할까요? 일단 토지대장, 개발된 토지니까. 그 다음 세트로 나와야 돼. 어디? 지적도. 그 다음 아파트가 있네요. 대지권 등록부에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신도시네요. 어디에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도면이 두 개입니다. 신도시에 있는 토지들은 도면이 두 개예요. 하나는 뭐? 지적도. 또 하나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어느 게 더 정확할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래서 이 신도시에 있는 우리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는 면적을 측정할 때도 좌표에서 면적 측정하고 지적 측량을 할 때도 좌표에서 지적 측량 실시합니다. 얘가 더 정확한 거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창원에 지금 여기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있으면 얘들 지적도에도 등록이 돼 있어요. 그 다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등록이 돼 있어.
다만 측량을 하거나 면적 계산할 때는 뭐에 의해서 한다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있는 좌표에 의해서 한다 이 말이지. 왜? 얘가 더 정확한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오늘 말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한번 보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요.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도 지적도가 있거든요. 여기 창원, 여기도 보시면 토지들 지적도가 있고, 여기도 등록돼 있고, 여기도 등록돼 있어. 근데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는 밑에다가 또 이 도면의 테두리선을 도각선이라고 하거든요. 다음 시간에 배우실 겁니다. 그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합니다. 왜? 더 정확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으니까 여기에 의해서 하라 이 말이지. 측량을 할 때도 이거에 의해서 하고 면적 계산할 때도 얘에 의해서 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여기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 이제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 하면 이제 앞으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경하고 제가 점 찍고 좌 이렇게 적을 거예요. 얘를 다른 말로 하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다 이 말이지. 다시 체계적,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현은요, 체계적 개발 이 표현은 강학상 표현입니다. 법률 용어 아니에요. 그럼 법률 용어는 여러분들 시험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얘는 이제 뭐 말하는 거예요? 아, 신도시 체계적으로 개발이 된 토지 이야기하는구나. 그럼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면적 계산할 때도 뭐에 의해서 면적 계산한다고요? 좌표에 의해서 면적 계산하고 지적 측량할 때도 전부 다 좌표에 의해서 한다. 아시겠죠? 네. 자, 여기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왜냐하면 여기 딱 좀 끊기는 게 있어서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지적 측량 같이 공부하도록 합니다.